안녕하세요.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금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절세미녀입니다. 제 옆자리가 좀 바뀌었죠? 우리 세금이지 잘린 거 아닙니다. 잘린 거 아니고요. 오늘은 좀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은행 신탁부 불세. 예. 네, 불세. 예, 김관식입니다. 네, 우리 불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불세 뜻이 뭔가요? 예, 제가 쓴 책 이름 중에 불멸의 가업승계 앤 미래를 여는 신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불자와 세금 전문가의 세 해가지고 불세로 표현했습니다. 불멸, 뭔가 굉장히 비장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탁 전문가, 신탁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신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신탁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통장이라 그러면 거기에 현금, 금전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탁은 거기에 현금,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넣을 수 있는 맞는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신탁이라는 말을 대학교 때 처음 들었습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미드 중에 가십땡이라는 미국 상류층 고등학생 얘기를 다룬 미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상류층 고등학생들이 20살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성년이 되면 내 신탁 자금이 풀리니까 그것만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에서 처음으로 제가 신탁이라는 개념을 알았는데요. 이렇게 딱 나이를 지정해서 이때부터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신탁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신탁을 이제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받은 이 자녀 또는 손주가 성년이 될 때, 대학교 갈 때 또는 결혼할 때 그리고 출산할 때 이런 이벤트들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그 이벤트가 달성이 돼야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신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어떤 이벤트로 주로 이런 신탁들을 계약을 만들어 놓나요? 첫 번째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이런 사망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증여하면서도 자녀나 손주가 재산 관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재산 관리 능력을 갖췄을 때 그때 줘라 라고 하는 이벤트, 이런 두 가지 이벤트를 굵직굵직한 이벤트로 설정해 놓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고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증여는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주고 싶은데 이제 애들이 버릇 나빠질까 봐 빨리 돈이 생기면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증여를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탁이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신탁 전문가가 나온다고 공지를 했더니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례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연은 미국에 멀리에서 온 사연이네요. 대부분의 재산이 이제 미국에 있으시지만 국내에도 일부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게 우리 상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상속인들, 여기에서는 이제 배우자랑 따님분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만큼은 우리 동생분한테 상속하는 니즈가 있으시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이게 신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에 있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에 있어서 보면 첫 번째는 이 재산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분할받고 이전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상속세. 두 번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속 재산의 분할과 이전 부분에서는 신탁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장에 재산이 있다라고 치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여러 명일 때 다 각 자녀들이 다 동의해야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탁은 이 국내에 있는 여동생한테 이 재산을 줘라 라고 하면 다른 법정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산이 지급 이전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속세 측면에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네. 세금적으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예, 흔한 상속세에 관한 상식을 보면 첫 번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국내 거주자가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 일가공제 합쳐가지고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안 나온다라는 내용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맞는 내용입니다. 특히 또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2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 이런 부분도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상식은 받아가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일 때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 고객님은 국내 비거주자니까 기초공제 2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받아가는 게 아닌 만큼 여동생, 형제자매가 받아가는 만큼 기초공제 2억 원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관련된 7억 원의 재산들 모두가 상속세 재산 가액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억 공제를 결론적으로는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대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봤더니 7억에 대한 세금 그냥 기본적으로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 세금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동생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불세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2억 공제가 적용이 안 되게 되고 세금은 1억 5천으로 늘어나서 6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 신탁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더 좋은 걸까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 또 고민도 있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들과 만나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 사례에서 이분이 사실은 국내에 계시다가 해외로 넘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국내에 내는 세금이 싫어서 사실은 미국으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재산도 미국에 있고 국내에는 사실 들어오지도 않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국내에다가 세금을 꼭 내셔야 되는 건가요? 예, 억울하죠. 억울하죠. 세금은 억울한 측면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주자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사시는 분은 국내의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도 다 상속세 내야 되거든요. 네. 국내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은 세금 안 내요, 상속세. 그러나 그렇죠. 국내에 있는 재산만큼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금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긴 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큼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위기네요. 그럼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싶으시면 진짜 재산까지도 다 미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예. 사람과 재산이 모두 가야 국내 상속세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신탁에 대해서 좀 맛배기로 내용을 봤는데 신탁이란 뭐다? 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신탁이란 한마디로 만능 통장이다. 만능 통장이다. 그러나 세금과 절세를 고민할 때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불세님 같은 분을 꼭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이 포즈를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볼 텐데요. 저희 마지막 구호가 있습니다. 네. 손도 이렇게 딱 해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세금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